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당신의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72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상담실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금융보안 전문가 15년 경력에 처음으로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5억 원이 단 하루 만에 모두 사라졌고 그 원인은 단 한 통의 전화와 몇 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그저 전화를 받고 질문에 답했을 뿐인데. 저는 15년 경력의 금융보안 전문가 이민준입니다. 오늘 저는 제 전문가 생활 동안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분들께 생명과도 같은 경고를 드립니다. 전화로 특정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당신의 통장이 텅 비워지고 적금이 깨지며 심지어 대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이 아닌 15년간 수천 건의 보이스피싱 사례를 분석한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노리는 치명적인 질문들과 그에 절대 대답하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만요.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공개될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절대 대답하면 안 되는 5가지 질문 지금 시작합니다. 보안 전문가로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을 뿐인데 왜 제 돈이 사라진 건가요? 우리는 평생 어른이 물으면 대답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은행원이 묻는 것은 정확히 답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전화 예절을 배웠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도록 교육받았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이 오래된 예절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충격적인 통계를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이상이 무려 6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범죄자들의 교묘한 질문에 단 몇 마디 대답했다는 이유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게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전화 통화는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20년 전 전화와 오늘날의 전화는 완전히 다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전 전화 예절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시죠.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절대 대답하면 안 되는 질문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본인 맞으시죠?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융보안 전문가로서 가장 먼저 경고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 요구입니다. 어떤 기관도, 심지어 실제 은행이나 카드사, 공공기관도 전화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뒷자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한 피해자들 중 80%가 이 간단한 질문에 대답했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68세 이명자 할머니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교사로 일하시며 성실하게 모은 3억 원의 퇴직금을 단 하루 만에 잃으셨습니다.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이라며 전화가 왔고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에 대답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전문가님, 국민연금공단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믿었어요. 목소리도 진짜 공무원 같았고 발신번호도 국민연금공단으로 찍혀 있었으니까요. 주민번호를 물어봐서 아무 생각 없이 알려줬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명자 할머니는 주민번호를 알려준 후 범죄자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복제와 보안카드 사진 전송, 그리고 결국 계좌 이체까지 당했습니다. 심지어 범죄자들은 할머니의 주민번호로 대출까지 받아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주민번호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이 정보로 당신의 신원을 도용해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민번호는 다른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열쇠가 되어 당신의 계좌나 카드 정보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진짜로 전화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기관에서는 절대로 전화상으로 주민번호 전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부 정보나 이미 등록된 정보의 확인일 뿐입니다. 여러분께 안전한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먼저 확인을 위해 기관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은 후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전화번호를 찾아 걸어보세요. 진짜 기관이라면 이러한 대응을 이해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대답하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신청되었는데 본인이 맞으신가요? 아니라면 지금 바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입니다. 범죄자들은 공포심을 자극해 여러분이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 대출 사기, 계좌 도용, 개인정보 유출 등 당장 큰 문제가 생겼다고 겁을 주는 것이죠. 서울 강남에 사시는 75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한 의사였던 박철수 할아버지는 어느 날 금융감독원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철수 고객님 명의로 1억 원 대출이 신청되었는데 본인이 맞으신가요? 아니라면 지금 바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순간 당황한 박철수 할아버지는 아니요, 제가 한 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 순간부터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청 수사관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후 박철수 할아버지는 가짜 경찰, 가짜 검사와 통화하면서 자신의 모든 금융 정보를 알려주었고 결국 4억 원이 넘는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의사로 살면서 사람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특히 경찰이나 검사라고 하니 더욱 믿었죠. 그런데 그게 모두 연기였다니 이제는 전화만 와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겁에 질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긴급 상황이라도 여러분에게는 확인할 권리와 시간이 있습니다. 안전한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제가 직접 금융감독원에 연락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세요. 진짜 대출이나 금융사고가 있었다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억하세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상으로 계좌 이체나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금융사고나 범죄 연루 주장에 당황하지 마세요. 99.9%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대답하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 OTP 번호나 인증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현대 보이스피싱 수법 중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질문입니다. 범죄자들은 여러분이 받은 인증번호나 OTP를 요구해 실시간으로 금융거래를 시도합니다. 특히 이 수법이 위험한 이유는 실제 금융기관에서도 보안을 위해 인증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짜 절차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최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평생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2억 원을 투자해 노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증권사를 사칭한 전화가 왔습니다. 최영희 고객님, 저희 증권사에서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 고객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보내드렸는데 그 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침 정말로 핸드폰에 인증번호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그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결과 단 5분 만에 계좌 속 2억 원이 모두 인출되었습니다. 정말 딱 맞게
문자가 와서 의심을 안 했어요. 내가 평소에 이용하는 증권사인데다 내 이름, 나이, 계좌번호까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인증번호를 말하는 순간 띵 소리가 나더니 돈이 다 빠져나갔어요. 이제 노후가 막막해요. 금융 보안 전문가로서 강조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진짜 금융기관이라도 절대 전화로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증번호는 오직 여러분이 직접 금융 거래를 할 때만 입력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전화로는 인증번호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해당 문자가 어떤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인증번호가 온다면 이미 누군가가 여러분의 정보로 금융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세요. 네 번째로 절대 대답하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안전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드릴 테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이 질문은 너무 노골적이라 속지 않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특정 상황에서 이 함정에 빠집니다. 특히 범죄자들이 공포감을 극대화시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상태에서 이 질문을 던질 때 피해가 발생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67세 김철호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김철호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김철호님, 최근 건강검진 결과 심각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어서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단 안전한 계좌로 의료비를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용하시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평소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김철호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 소식에 크게 동요했고 결국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1억 5천만 원이 모두 인출되었고 심지어 범죄자들은 계좌 정보를 이용해 추가 대출까지 받아갔습니다. 제가 평소에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리고 의료비를 보호해준다는 말에 안심했죠. 돈을 잃고 난 후에야 그게 사기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금융 보안 전문가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기관도 여러분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심지어 은행 직원도 여러분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한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순간 100% 사기입니다.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을 사칭했다면 진짜 기관에 신고하세요. 건강 관련 불안감을 조성하는 전화는 실제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5번째 절대 대답하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녹음을 위해 예, 동의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매우 교묘한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범죄자들은 여러분의 목소리, 특히 동의 의사를 녹음해 불법적인 거래나 계약에 활용합니다. 보이스피싱 기술이 발전하면서 목소리만으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한 서비스가 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세 정수님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수님 할머니는 큰 통신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수님 고객님, 저희 통신사에서 요금 할인 혜택을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월 통신비를 현재보다 50% 절감해 드릴 수 있는 특별 프로모션입니다. 녹취를 위해 예, 동의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할인 혜택에 솔깃한 정수님 할머니는 예, 동의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고가의 휴대폰 5대가 할머니 명의로 개통되었고 프리미엄 요금제까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범죄자들은 할머니의 동의 녹음을 편집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할인된다는 말에 좋았어. 예, 동의합니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짧은 한마디로 내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고 할부금까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신용등급도 떨어져서 이제 대출도 못 받게 됐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정수님 할머니의 동의 녹음이 다른 금융 거래에도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범죄자들은 음성 편집 기술로 할머니의 목소리를 이용해 대출 동의까지 조작했습니다. 금융 보안 전문가로서 강조드립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에서 어떤 내용이든 예나 동의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특히 녹음을 한다고 말할 때는 더욱 주의하세요. 현대 기술로는 여러분의 짧은 동의 한마디가 다양한 상황으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전화상으로 동의를 요구받았다면 서면으로 확인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실제 혜택이나 서비스라면 반드시 서면이나 공식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카드사, 보험사 등 어떤 기관에서도 중요한 계약은 전화 한 통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대답하면 안 되는 5가지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전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신번호를 100% 신뢰하지 마세요. 현대 기술로는 발신번호 변조가 매우 쉽습니다. 경찰서, 검찰청, 금융기관 번호로 표시되어도 의심하세요. 둘째, 전화 대신 직접 방문하세요. 금융거래나 중요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은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가족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세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황을 공유하세요. 넷째, 모르는 전화는 일단 끊으세요. 중요한 일이라면 다시 걸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일단 끊고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 전화 사기 예방 앱을 설치하세요. 많은 통신사와 보안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앱이 있습니다. 이런 앱은 의심스러운 번호를 사전에 경고해 줍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 이영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영호 할아버지는 제가 진행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에 참석하신 분입니다. 교육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검찰청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영호 씨, 당신 명의의 통장으로 마약 거래 자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영호 할아버지는 교육에서 배운 대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제가 직접 경찰서에 연락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고 실제 경찰서에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수사는 진행된 적이 없었고 이영호 할아버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덕분에 정말 큰 피해를 막았어요. 제 친구들은 같은 수법으로 수천만 원씩 피해를 봤다는데 저는 교육받은 내용이 떠올라서 바로 대처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주변 어르신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답니다. 이 사례처럼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식과 대응법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수법을 개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기본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막을 수 있습니다. 15년간 금융 보안 전문가로 일하면서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기술적 취약점보다 심리적 취약점을 노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공포, 불안, 급박함을 조성해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방어책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화상으로 급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순간 지금은 결정할 수 없으니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진짜 중요한 일이라면 천천히 확인하고 결정할 시간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팁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첫째, 휴대폰 화면을 정기적으로 자녀와 공유하세요. 특히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나 수상한 앱 설치 요청은 즉시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둘째,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번호를 휴대폰 바탕화면이나 빠른 연락처에 저장해 두세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거래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앱은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개인정보를 탈취할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계좌 이체 한도를 필요한 만큼만 설정하세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액 외에는 낮은 한도로 설정해 두면 갑작스러운 고액 이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금융 교육에 참여하세요. 많은 은행과 공공기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화로 절대 대답하면 안 되는 5가지 질문과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1.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에 절대 답하지 마세요. 2.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신청되었습니다 라는 말에 당황하지 마세요. 3. OTP 번호나 인증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라는 요청은 100% 사기입니다. 4.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5. 녹음을 위해 예, 동의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는 목소리 도용의 함정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의심스러운 전화는 일단 끊고 공식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는 이 영상으로 한 분이라도 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은 복잡한 보안 기술보다 이런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재산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